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폭발은 어떤, 속보를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이 오늘 전격적으로 인사 발표를 했는데 3실장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이관섭, 정책실장 성태윤, 안보실장 장호진 오늘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어떤 언론도 이것을 미리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김광석화처럼 오늘 인사를 단행했는데 오늘 더더군다나 이제 오후에 쌍특검 이것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는 그 순간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오늘의 모든 뉴스를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뭐 이걸로 도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절묘한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의 그 타이밍 한 수에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오늘 연출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관섭 62세 현 정책실장을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후임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53살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여기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 62세 전격적으로 인사를 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실 3실장이 한꺼번에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이건 참 그 정권 출범 초기 말고는 이런 경우를 보기가 참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 전광석화처럼 오늘 인사를 단행을 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의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김대기 전임 대통령 비서실장 연말에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이제 안보실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 후임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김홍균 62세 주 독일 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저는 비서실장직을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제 후임이 돼서 비서실장직을 맡게 된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 비서실장이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20개월쯤 하면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 승인을 해주셨다 이랬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청자들께서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말씀을 참 그동안 많이 해오셨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 그러나 대통령이 신임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놓고 본인이 이러저러하게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인이 뭐 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관둘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국민적 이런저런 여론들 특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의 여러 가지 조율이 삐그덕거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온몸의 화살을 다 감당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무거운 옷을 벗는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김대기 실장이 이랬네요. 지금처럼 국내의 여건이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물러나게 됐다. 특히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비서실장 임명하고 많은 신뢰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임 이관섭 비서실장. 이분은 이제 이 승진하는 게 지금 가파르게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증이 날 정도로 승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대통령이 신임이 두텁고 그만큼 일을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 비서실장이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각오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책실장 성태윤 연세대 출신이죠. 연세대 교수였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정책 실장이요, 그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탑, 세형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정말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것이다. 라는 말이 와 닿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진 안보실장. 냉전 종식 이후 30년 이어져 온 국제질서가 새로운 국민을 맞이하는 전환기적 시기에 책임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한미동맹, 한미협력 강화, 인태 전략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인태는 인도 태평양 이걸 말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등 대통령 국정 운영을 성과 있게 보좌하도록 노력하겠다. 안보실장 자리 정말 중요하지요. 북한의 저 도발과 핵 위협, 이것이 이제 거의 그 끝이 어딘가 싶을 만큼 노골화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양식 있는 국민들이 북한의 핵으로부터 정말입니다. 이건 실제 하고 있고 임박해 있는 김정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와 있는 마당에 어떤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장호진 실장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전광석화와 같은 비서실 3실장 전면 교체, 대단한 인사였다. 민주당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김건희 특검 오늘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전혀 국민적인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상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